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가치 분석 쉬운 7번째, 토지 소유자는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의 소유 및 관리자이기도 하다 입니다. 질문: 자연녹지의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지목은 도로이지만 대부분 현황은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건축 신고를 했더니 허가청의 건축가 및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배수로 등에 대한 사용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내 토지에 오수 및 우수관로 맨홀이 묻혀 있는데, 경락받은 내 토지에 말입니다. 이 시설물은 전 토지 소유자의 시설이므로 허가청이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자연녹지에 건축 신고를 하려면 건축 신고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첨부하면 의제 처리됩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진입로 및 배수로 연결 등에 관한 허가 기준 및 그 토지의 이용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오수관로의 연결은 이미 오수관로가 매설된 토지가 내 토지이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서 허가권자를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운데 신청한 부분에 하나의 필지가 지목은 도로이면서 왼쪽 끝에는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사실상 도로인 것이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오른쪽은 일반 주거지역, 왼쪽은 자연녹지입니다. 녹색은 자연녹지. 그런데 자연녹지 안에도 선행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축물이 있고, 이런 건축물로 연결되는 상하수도 및 오수관로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도로인 것이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는, 그러니까 대지의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려는 대지 일부에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로가 된 것이므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현황 도로로 건축물이 허가돼서 준공이 되었다면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뭐 통행 방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이런 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청하려는 대지의 일부에,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이지만 기다랗게 모양이 그렇게 돼 있고 왼쪽은 사실상 도로가 된 그런 대지의 일부에 이미 개설된 현황 도로는 이 사업 신청서에,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 대지에서 제척해서 분할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토지, 그러니까 실제 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소형주택 건축 신고는 건축사 및 토목사무실에서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잘 검토했을 것이므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다른 제한이 없다면 개발행위허가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사실상 도로가 연결되면서 왼쪽으로 연결되는 이 화살표를 따라서 사실상 도로가 있고, 그 밑에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맨홀은 중간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 내 토지 끝부분에도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대지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지목은 도로이지만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실상 도로, 내 토지인 사실상 도로 밑에는 상수도 관로 및 우수 및 오수 관로, 전기, 통신, 가스 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수도법에 의한 정식 수도가 아닌 마을 간이 수도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관로는 공급업자가 설치하도록 법률에 돼 있으니까 별도로 사용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오수관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하에 매설된 관로라면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그 시설물의 소유권도 지자체가 갖고 있을 것이나, 개인이 설치한 오수관로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꺼리고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아니므로 시설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별도로 소유권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오수 맨홀이고 오른쪽이 우수 맨홀인데, 이 맨홀까지가 내가 경락받은 토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 토지 위에 사실상 도로가 있고 그 포장된 사실상 도로에 맨홀이 2개가 있죠. 그런데 이 지하에 있는 이 시설물, 그러니까 관로는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전 소유자의, 그러니까 전 토지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하의 관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락받아서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이제 제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자, 그래서 경매로 그 도로 및 관로가 매설된 토지를 취득할 때에 그 경락 목록에, 그러니까 경매 목록에 그 시설물도 포함된 것으로 보았을 것이므로, 감정평가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분리하지 않고 포함돼서 평가를 했을 것이므로 경락받은 나는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행건축허가에서 이 시설물이 부속된 것이었으므로 준공 전이라면 분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준공 후에는 그 건축주가 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그러니까 그 오수 관로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오수 관로가 터져서 이웃 토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 관로를 누가 보수할 책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판단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는 이런 오수관로가 사유인 경우에 기부 체납을 받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 토지 소유자에게 보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관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이 원칙이고, 민법으로든 경매로 취득할 때 당시에 감정평가된 것이든 또 선행건축허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건 전 소유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지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상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해줄 때 간혹 현황도로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 좀 드렸듯이. 그리고 지상의 권리가 제한되면 그 지하도 제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시설물의 설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권자는 이 시설물의 이용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용권에 대한 판단만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자, 이용권에 대한 판단은 양 당사자, 그러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 및 지금 허가 신청자와 전 토지 소유자의 민사,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지자체가 판단이 어렵다고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무리한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당초 관로 설치자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 그 시설물에, 그러니까 관로에 유지 관리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매 당하고 나면 유지 관리 책임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물은 선행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이므로 지금 허가 신청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이기도 하고 허가 신청자는 그 오수 관로가 매설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토지 소유자라면 당초 시설물 소유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건 지금 억지 해석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원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포기한 무렵부터 이 토지의 원소유 명의자나 현재 소유자인 특정 승계인들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이 토지를 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을 완성하고 그의 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얻는 바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대법원 944-2001상. 즉 이걸 도로로 보고 또 지하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또는 시설물을 거기에다 관로를 묻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5번째, 허가청은 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애매하다고 해서 지금 허가 신청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오수관로 매설한 원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려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공법적 근거, 물론 민법적 근거도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법적 근거가 없다면, 자, 현재 도로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 시설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안은 도로법 규정이 아니라 민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설치하여 준공을 받게 되면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의 소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자는 일단 허가 담당자 및 결재권자와, 그러니까 허가 담당자가는 사용락이 없이 해주려고 해도 윗분들, 팀장, 과장이나 그 윗분들이 결재권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자, 결재권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그래도 반려하겠다고 하면 민원처리법의 고충민원,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잘못된 해석은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넘어서 담당자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나 또 공법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민원이 두렵거나 또는 전 소유자의 그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직권남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허가청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허가 업무를 집행해야 하므로 민법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애매하다고 하여 당초 소유자의 횡포성 민원에 휘둘리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현황 도로는 소유자가 변동되면 도로 가에 있는 축구라든지 아니면 포장 및 도로 관련 시설물까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지하의 관로도 전기, 통신, 가스 관로처럼 관리청이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현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오수 관로인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유지 관리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있고 그 이용권은 현 토지 소유자 및 선행 건축주를 비롯한 지자체한테 있으므로 이 시설물의 당초 설치자로부터 사용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